그다음에 드림텍도 모멘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의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한 템포 정도 더 하락을 하겠죠. 6,850포인트까지 50원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드림텍의 경우는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요. 그런데 실적과 즉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 분석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심리인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요. 적어도 실적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중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는 어제에 이었던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드림텍의 경우 실적이 내년에 정말 좋아져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추가 매수, 비중 축소해서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BDX 역시 저항을 그 다음날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좀 있었죠. 역시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제이스텍의 경우도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더 조정받게 되면 충분히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냐면 주가를 한 5년치 보세요. 주봉으로 한 5년치 보게 되면 주가 아직 다 안 올라간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심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실적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교육을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